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풍수 구운 시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지 예측을 해보고, 또 기운적으로 어느 지역에 왕기가 있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풍수 구운에 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갑자기 우리 동해안 쪽에 해당되는 일본의 서쪽 이시카반도 북쪽에서 규모 7.6 정도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지역에 얕은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또 한 2, 3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풍수 구은 시대는 우리 동남해안에 쓰나미라든지 지진,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새해 벽두부터 바로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 우리의 동쪽인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풍수 구은 시대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 알아보고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벽두부터 우리의 동쪽, 일본은 서쪽 지역인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또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풍수 구운 시대에는 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거는 기운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운 시대에 발생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고, 또 과거에 구운 시대에 강력한 폭발이 있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이 아니죠. 고려, 바로 고려가 건립되고 얼마 안 돼서 946년, 그때가 바로 풍수 구운의 병오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력한, 우리 유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폭발이 바로 우리 백두산에서 일어났는데, 지금도 백두산 폭발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바로 일본의 후지산이 강력한 폭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다가, 또 12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새해 벽두부터 해서 또 일본에 7.6이라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풍수 구은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과 동남해안,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 지역, 그리고 동남해안이니까 울산이라든지 부산, 포항, 경주, 이런 쪽이 또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동남해안, 또 특히 부산에 앞으로 커다란 일들이 발생하고 쓰나미,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위험하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조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전에부터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1년도에 불의 나라 일본 대지진과 화산 폭발로 대재앙이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2020년, 지금 벌써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네요. 일본이 망해가고 또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4년 전에 제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일본을 우리가 앞서기 시작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4년 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지금 빨리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 지역이 지진이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괜찮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3, 4년 전에 계속 일본 침몰이라든지 아니면 지진 발생, 또 경제 안 좋다, 그런데 지금 뭐 일본 엔화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는 가능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흐름, 또 자연재해, 이런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많지만 이 자연 지질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의 동쪽에 있음으로 해서 방파제 역할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번에 일본에서 지금 발생한 지진이 규모 7.6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스럽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규모 9 그러면 초거대 지진인데 이러한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특히 울릉도나 그리고 포항, 울산, 부산 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 동해 지역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동쪽, 강원도 일대 상당한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이나 울산 뭐 이런 쪽에 지진이 보통 규모 4.3, 심지어 5.3, 5.4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보면 규모 7이 넘는 엄청난 대지진도 발생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과연 그럼 구은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동남해안에 남해안 일대에 어쩌면 일본이 화산 폭발이 된다든지 강력한 규모 거의 8, 9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동남해안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풍수적인 기운, 어떤 자연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동남해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장 큰 항구인데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부산에 가덕도 공항을 만든다고 하는데 수심이 좀 깊어서 또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했는데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구은시대 가덕도 신공항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2016년도에 울산 그리고 포항 경주 일대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발생을 했죠.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 5에서 6, 이 1이 증가할 때마다 약 한 32배 정도의 그 지진의 기운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5에서 7로 바뀌면 거의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풍수라든지 이런 명리학, 특히 풍수에서는 풍수 같은 건 자연과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지질학이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풍수의 기운과 지진 또 어떤 땅의 운기, 기운 또 24년부터 돌아오는 풍수 구운의 기운 이런 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울산 그리고 동래, 부산 이쪽 양산 지역과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단층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가 보면 형산강 구주대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형산강, 뭐 지구대, 구주대, 뭐 구조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동남해안 쪽으로는 단층이 여러 개가 갈라져 있어서 우리 한반도하고 지각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긴 단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각 변동에서 쪼개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진이 발생하는 게 또 일본의 서쪽에서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풍수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나 포항 그리고 부산은 구은시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구은시대 부산 경남 지역이 위험하다. 이런 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 앞으로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진이 발생한 것을 기록한 게 있는데 무려 127건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태종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진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떤 피해를 줬는지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데 무려 127건이니까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뭐 4, 5년에 한 번씩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또 지진의 조선왕조실록에 안전지대 보면 아니냐 이렇게 또 알고 1681년 계시고 양양 실제로 그렇게 지역에 배우셨지만 대지진이 발생을 옛날에 했습니다. 70년대에 충청도 그래서 그때 홍성지방에서도 규모가 강력한 거의 지진이 7에 가까운 발생했었잖아요. 대지진이 그리고 발생을 또 했는데 옛날 구운시대 1681년 조선의 6월 구운시대 12일과 보면 6월 26일 두 차례에 옛날에 걸쳐서 발생을 했다고 구운시대 합니다. 그 현종 그런데 때 이게 경신 우리 한반도 대기근이 사상 발생했는데 최대의 규모의 그때 지진이다. 그런데 구운시대도 놀라운 것은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1681년이면 지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신유년이 그래서 사실 됩니다. 올해 신유년 그게 바로 24년도 풍수 또 사실은 구운식입니다. 지진이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발생할 풍수 가능성이 크다 구운시기에 이렇게 대해서 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일어난 때문에 사건들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도 계속 내진 말씀드리고 있는데 설계라든지 여러 백두산이 가지 폭발한 것도 안전장치를 많이 풍수 하고 구운시기에 있지만 폭발을 옛날에 했고요. 지었던 그 우리나라 건물들 보면 한반도 역사상 사실은 지금 가장 30년, 강력한 40년 지진이 된 발생한 게 집들도 바로 많기 때문에 풍수 그때는 지진에 대해서 구운시기인 대비를 안 했었잖아요. 1681년 신유년입니다. 좀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구운시기 앞으로 2024년부터 43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백두산도 폭발할 수 있고 우리나라 동남 해안에 또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일본 지역에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동남 해안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또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 지진이 발생한 거 보고 정말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또 조선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지진, 우리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바로 구운시대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운시대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운기, 기운의 흐름이라는 게 계속 역사처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동남해안 뭐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 많은 걱정을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울산, 경남, 부산, 포항, 경주 이 일대 또 우리 강원도 지역 특히 양양 이런 데도 전에 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또 풍수 구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건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